북저널리즘 위크엔드 시작합니다. 현재를 해설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소식을 살펴보는 위크엔드. 이번 이야기는 신아람 에디터가 준비했습니다.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요 반려동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근데 네. 개인적으로 인생에 단 한 번도 반려동물을 키워본 적이 없어요. 진짜요? 네, 우리 혜림 MC는 반려동물 키워본 경험 있어요? 네, 저는 이제 3마리 정도 키워봤었는데 어머나. 첫 번째 저의 반려동물 스토리를 좀 길어질 수 있는데요. 그럼요, 제발 알려주세요. 네, 제가 소개를 해볼게요. 네. 첫 번째 이제 장순이라고 장수풍뎅이를 제가 애벌레 때부터 키웠습니다. 근데 장순이가 이제 좀 장도리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장도리를 데려와가지고 같이 넣어놨는데 아니 장순이가 장도리를 먹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알을 낳기 위한 준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영양분을 섭취해야 네. 되니까. 근데 제가 그걸 모르고 그냥 묻어줬습니다. 이제 울면서. 근데 아마 그 알들은 이제 잘 자랐겠죠? 엄청 잘했겠죠. 네, 그런 생각이 또. 네. 왜냐면 그러고 며칠 안 가서 장순이도 이제 좀 명을 달리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울었던 기억이 하나 있고. 아이고. 네. 저와 정말 오래 같이 살았던 이제 구름이라는 그 말티즈 강아지가 있는데 그 강아지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너가지고 네, 저도 네. 이제 좀 굉장히 슬퍼했던 기억이 나고 또 아기 고양이를 제가 임보하던 아기 고양이가 있었는데 네. 그 아기 고양이도 좀 뇌 쪽에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이고, 네. 제가 한 달 정도 굉장히 사랑으로 보살펴주다가 네. 좀 좋은 곳으로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정말 제가 이 질문을 드릴 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정말 그 동물과 함께하는 그쵸. 인생을 살아온 우리 혜림 MC였네요. 네. 우리 이현대 에디터는 어떠세요? 네. 저는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이제 독립생계를 꾸리고 나서는 네. 키워본 적은 없고요. 학창 시절에는 네네.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언뜻 헤아려 봐도 최소 10마리 네. 정도의 10마리요? 강아지는 있었던 지금,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혜림 MC 이야기만 듣고도 깜짝 놀랐는데 10마리? 아니, 그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친구 있으세요? 아니 뭐 다 기억에 남죠. 이제 견종으로는 이제 강아지만 키웠었는데 고양이를 네, 키워본 네. 적 없고 이제 바둑이도 있었고 어머. 진돗개 그리고 투견, 오. 달마시안 그리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굉장히 유명한 견종인데 시바견인가요? 시바견은 아니고요. 하얀색이고 털이 네. 좀 길고 네. 이게 뭐죠? 말티즈? 말티즈가 아니고 뭘까? 이건 나중에 좀 편집을 해주세요. 아니, 뭐더라? 편집은 안 하고요. 이거 듣고 계시는 저는 편집은 하지 않겠습니다. 스피치입니다. 스피치. 아, 귀엽죠. 네네네네. 아, 그렇군요. 아, 정말 많은 반려동물과 함께 해 오셨네요. 근데 우리 혜림 MC는 이제 무지개 다리로 이제 떠나 보낸 친구에 관한 이야기도 말씀해 주셨고, 또 분명 우리 이현대 에디터가 함께 했던 동물들 중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어땠어요? 혜림 MC는? 그 무지개 다리를 건넜을 때 그 친구가 엄청 울었죠. 그쵸? 엄청 울고 네. 눈이 땡땡 부었는데도 이제 또 생각하면은 아무리 호상이었다고 해도 물론 이제 좀 가슴 아픈 이별들도 있었지만 네. 구름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오래 살고 잘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좀 마음이 안 좋더라. 근데 이것도 그 저희 가족 전체가 다 같이 키웠던 그 아이니까 네네. 그 사진을 액자에다가 끼워놓고 네. 그 앞에다가 이제 남은 간식들을 매일매일 바꿔주면서 아이고. 이렇게 좀 애도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렇네요. 추모와 애도의 과정을 네. 거친 거네요. 그러니까 좀 그래도 잘 살고 있겠지. 그죠. 뭐 다음에 그곳에서는 또 더 좋은 행복하게. 인연으로 만나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그렇군요. 가니까. 네. 우리 이현대 에디터의 경험은 또 어땠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기억에 남는 게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그 야간 자율학습까지 마치고 학교에 돌아오니까 이제 어머니께서 뭐 누구누구가 이제 죽었다. 그래서 묻어줬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뭐 저도 정확한 뭐 기억이 나는 건 아니지만 막 굉장히 슬퍼했었던 기억은
얼핏 남아 있어요. 아, 그렇군요. 굉장히 충격적이고 또 슬픈 일이죠. 이제 그 반려동물을 가족 같은 존재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가족 이상일 수도 있고 가족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가까운 거리를 유지했던 존재가 세상을 떠난다라는 거는 분명히 슬픈 일일 거예요. 그리고 보통 반려동물의 수명이라는 것이 인간에 맞아요. 비해서 보통 짧으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을 텐데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구름이도 그렇고요. 그 고등학교 때 자율학습이 끝나고 와 봤더니 이미 땅속에 묻혀 있었던 그 친구도 그렇고요. 한 1억 원쯤 주면은 살아 돌아온답니다. 하시겠어요? 일단 첫 번째 문제가 있는데요. 네. 저에게 1억 원이 없고 두 번째 좀 망설여지는 부분. 만약에 누가 1억 원을 준다고 해도 좀 네. 망설여지는 부분은 구름이가 그걸 원할까? 라는 생각도 전 들어요. 그렇군요. 네, 그 구름이한테 이제 물어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구름이의 의사를 존중해야 되는 문제인데 존중할 수가 없는. 그렇죠. 저는 만약에 제가 편하게 죽었는데 네네. 갑자기 누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다시 인생을 사세요. 이러면 좀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우리 이현대 에디터는 어때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 1억 원 자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러니까 제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뭐 예를 들어 5%에서 10% 정도다. 네, 그게 네. 얼마가 되었든 간에. 네네네. 그러니까 뭐 현재 제가 만약에 1,000만 원을 갖고 있었을 때 네. 50에서 100만 원까지면 네.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10분의 1 가까이니까. 네네.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제 자산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현재 자산 규모를 고려할 때는 1억 원이면 저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와, 정말 그렇군요. 티네요. 정말 티시네요. 정말 극티다. 저도 티지만 어쩌면은 우리 이현대 에디터가 저보다 더 티일 그러니까요.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기까지 우리 대화 나눈 거 들으시면서 청취자분들도 개인적인 추억들이라든지 개인적인 또 생각 그리고 나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요, 이번에는 이제 현실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네. 한 유튜버가요, 1년 전 숨진 반려견의 유전자를 복제해서 새로운 강아지 2마리를 키우고 있다라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단박에 이 영상은 화제의 동영상이 됐고요. 네, 아니 저도 봤어요 그 영상. 좀 보신 청취자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죠. 감정이. 마음이 정말 복잡해지죠. 20만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채널이라고 해요. 유튜브 채널 사모예드 티코라는 이 채널에 우리 강아지가 돌아왔어요 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온 겁니다. 네. 이 해당 유튜버가 키우던 반려견 그 사모예드 티코가 2022년 11월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한 1년쯤 지난 거죠. 1년 좀 넘게. 근데 우리 애가 돌아왔다라는 영상이 올라온 겁니다. 영상을 보니 이 티코하고 굉장히 흡사하게 생긴 그 사모예드 견종 그 강아지 2마리가 나와요. 이 유튜버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제가 언젠가 먼 미래에 이 티코를 떠나보내게 된다면 티코를 꼭 복제하기로 마음을 먹었었는데 예상치 못한 헤어짐이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왔다. 집에 있는 것조차 괴로워서 해외로 많이 다녔고 그 사이 이 복제를 의뢰했던 티코가 2마리로 태어나 3개월 차에 제게로 와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라고 소개한 거예요. 네. 이게 저도 구름이 다시 볼 수 있다면 보고 싶죠. 네, 당연히 네. 그 귀여운 눈망울하며 촉촉한 코하며 다시 보고 싶은데 네. 근데 그렇다고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종류의 행동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쵸. 네. 이게 우리가 이해는 가. 근데 이게 좀 이라고. 근데 이해는 가는데 이해는 안 가. 뭐 이런 느낌이죠. 그쵸. 예. 그런 좀 애매한 마음, 복잡한 마음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유튜버는 왜 그랬을까? 이 유튜버는요, 아마도 펜로스 증후군을 경험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전문가들에 따르면은요, 이제 반려동물을 이제 그 함께 하는 그런 인구가 늘어나면서
펫 로스,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닥쳐오는 이 감정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그런 증상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면 언젠가는 이별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이라든지 슬픔, 상실감 이런 걸 호소한다고 네.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심해지면은 우울감, 불안감, 이건 물론이고 일상생활이라든지 수면 이런 데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네. 실제로 이 반려동물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 좀 살펴보면은 펠로스 증후군으로 고통을 좀 호소하는 분들, 그리고 미래에 닥치게 될 이별에 대해서 두려움을 털어놓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며칠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이 감정은 인간의 감정이잖아요. 맞아요. 네, 다른 타인의 감정인데 이거를 다독이기 위해서 좀 다른 생명체를 복제하는 게 정말 괜찮은 것일지, 그에 대한 좀 질문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 유튜버의 영상에 누리꾼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어요. 네. 이해 간다. 슬프지. 그 마음 나 100번 알겠다. 라는 반응도 있는 반면에, 아니 복제로 태어난 강아지를 떠난 강아지가 돌아온 거라고 여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별을 받아들이고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정말 이게 맞는 방법이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법적으로는 어떨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관련해서 법적으로는 옳다 그르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관련 법이 없거든요. 그쵸. 있을 리가 없죠. 네. 네. 여기서 또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기술은 발전하는데 법은 쫓아가지 못해서 법에 커다랗게 구멍이 뚫려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일단 현행 동물보호법에는요, 동물 복제를 규제하는 조항이 따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이 민간 업체를 통해서 동물 복제를 의뢰하거나 진행하는 건 역시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요 법적인 공백 속에서 상업적인 복제가 묵인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다만 이 이제 티코를 복제한 업체는 동물 단체에 의해서 고발을 당하기는 당했습니다. 어떻게 고발을 어떤 걸- 당했냐? 네. 이제 동물자유연대라는 곳이 고발을 했는데요.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동물을 생산 및 판매한 혐의로 고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체가 이 업체에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사업자 등록에 무슨 일 하는 걸로 이제 돼 있냐, 요거를 파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업체가 이제 그 동물과 관련해서 그 질환동물 대량 복제 시스템 개발 및 판매업 뭐 이런 걸로만 돼 있지, 동물 생산업, 판매업 이런 게 안 돼 있으니까 허가받지 않은 걸 했다라는 걸로 일단 고발은 했다는 겁니다. 이게 좀 애매한 게, 사실 법에 구멍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좀 본질과는 동떨어진 걸로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문제 관련해가지고 그 동물 관련해서 이제 그 좀 깊게 들여다보고 있는 전문가들이라든지 법조인들은 이게 상업적인 동물 복제가 이미 현실이 된 지가 오래다. 그러니까 요거를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떠한 규제를 마련할지 이게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 논의가 시작조차 안 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도 그럴 것이, 이 동물 복제 과정을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더더욱 이거 정말 괜찮은 거야? 라고 질문하게 되거든요. 네. 아니 제가 이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았던 게 네.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 아니 이게 법적으로 돼? 였고, 네. 방금 해결이 됐고요. 네네. 두 번째, 이게 과학적으로 되는 일이었어? 였거든요. 네. 아니 뭐 원숭이 복제해서 2년 동안 살고 있다 이런 뉴스도 며칠 전에 봤는데, 네네네. 근데 강아지를 이렇게 복제해서 판매하는 것까지 언제 내 허락도 안 받고 이렇게 가능해졌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꽤 오래 전부터 실은 가능했습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드는 게 아니죠. 우리 온 국민이 아마 알고 계시는 황 박사님 한 분 계시죠. 아, 그쵸. 황우석 박사. 네, 그 황우석 박사가 이미 2000년대에 복제견을 이제 실험실에서 생산하는데 성공을 했잖아요. 네네. 물론 그게 굉장히 확률이 낮다. 그리고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 때문에 논란도 네. 많았고, 황우석 박사는 그 이후에 줄기세포 연구 결과 조작 논란에 휩싸이면서 학계에서 이름이 사라졌지만, 당시에 이 황 박사하고 같이 공부했던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반려동물 전문 매체 데일리벳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요 반려동물 전문 매체에 따르면요, 이제 2005년에 황우석 박사가 세계 최초로 그 개 복제에 성공했을 당시에 그 본인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같이 했는데, 그 제자들이 여기저기서 이미 반려견 복제 업체를 몇 곳 운영하고 있다라는 와,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자면은요, 아니 갑자기 우리가 네. 그 무슨 유리로 된 튜브 같은 데서 개가 무럭무럭 자라지는 않을 그쵸. 거 영화처럼 아니에요. 그러진 않겠죠. 그쵸. 네. 그거면 정말 이제 정말 네. 완전히 패러다임 바뀐 네. 거고,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사람 시험관하게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예, 맞아요. 강아지한테서 난자를 채취를 해서 아. 거기다가 이제 복제하고자 하는 개의 DNA를 입혀가지고 네. 그거를 갖다가 수정을 시켜가지고 네. 그 다음에 그거를 대리모가 될 그 견, 대리모가 될 강아지의 그 자궁에 넣어서 어우. 키우는 거예요. 네. 자, 이 과정에서 난자를 채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착상이 성공할 때까지 난자를 계속 채취를 하고 착상을 계속 시켜야 합니다. 네. 그런데 강아지의 난자는 어떻게 채취할까? 그쵸. 확실하게 업체가 밝혀놓은 건 아닌데, 알려진 바로는 배를 갈라서 꺼내야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그렇네요. 네, 그리고 착상이 될 때까지 강아지는 몇 번이고 반복해서 호르몬 주사를 맞고, 그리고 착상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네. 이게 시험관하기 하는 그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어지간히 고통스러운 게 그쵸. 아니에요. 힘들죠. 예. 근데 사람의 그 시험관 그 아이 그 착상을 위한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발전이 그쵸. 돼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강아지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쵸. 복제하는 기술만 이제 발달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희생이 되는 그 난자를 이제 제공하는 그 강아지. 그리고 이제 자궁을 이제 그 제공하는, 내어줘야 되는 강아지. 네. 요런 강아지들에 대한 그 동물권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네. 사실 이 황우석 박사의 그 제자들이 이 업계에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요. 네. 사실 크게 한 건 터진 건 이번이 아니고요. 지난 2019년이었는데 혹시 해리맴 씨 당시에 2019년에 복제견 메이 사건 들어본 것 같지 네. 않으세요? 뭔가 뒤통수쯤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이제는 벌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잊었는데요. 당시에는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인천공항에 가면은요, 탐지견들이 있잖아요. 그쵸. 똑똑한 아이들. 예, 똑똑한 아이들. 뭐 짐 가방 속에 들여오면 안 되는 네. 무슨 이상한 고기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식물 같은 거, 하다못해 또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잔잔바리하죠. 마약 같은 거. 그런 거 숨겨가지고 들어오나 이렇게 킁킁 냄새 맡고 다니는 강아지들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강아지들이 방금 우리 혜림 MC도 말씀하셨지만 되게 똑똑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쵸. 훈련하는데 시간도 많이 들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후각도 웬만해서는 안 되겠죠. 맞아요. 구름이는 잘 못 맡았거든요. 그렇죠. 네. 구름이는 그런 거 잘 못 네. 맡아도 우리의 가족으로서 부족함이 없었죠. 그렇죠. 하지만 공항에서 검역을 해야 되면 구름이는 할 수 없는 그쵸, 거죠. 구름이는 못해요. 근데 이런 걸 할 수 있는 개들이 굉장히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이걸 할 수 있는 개들의 유전자를 가지고 복제견을 만든 거예요. 그 냄새 잘 맡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맞아요. 냄새 잘 맡고 총명하고 사람 말도 잘 알아듣고 등등등. 네네. 그렇게 해서 만든 복제견이 인천공항에서 실제로 활약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근데 2019년에 이 사건이 터진 이유는
다른 데에 있었어요. 복제견을 만들어서 인천공항에 풀어놓고 활동을 시켰다. 오케이. 거기까지는 그래? 좀 찜찜하지만 그랬구만.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사람 욕심이라는 게 끝도 없어서 이제 그 복제견들을 가지고 다 데리고 네. 복제견들을 데리고 이제 또다시 생식 관련된 실험을 하다가 아유. 이 실험 과정에서 학대를 받은 강아지, 학대를 받은 개 메이가 사망하게 됩니다. 아유. 네. 사망할 당시에 메이를 봤는데 정말 온몸이 빼딱 말라 있는 건 물론이고 생식기 있잖아요. 그게 너무 비대해져 있고 어떡해.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무슨 일을 얘가 겪고 나온 거냐. 근데 얘가 피토하고 사망했어요. 아유, 뭘 어떻게 했길래 그게. 예, 그쵸. 네. 도대체 얘가 무슨 일을 당한 건가. 이 복제견을 이제 생산해서, 정말 생산이란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생산해서 그 인천공항에서 이제 탐지견으로 활동하게 하자라는 요 사업을 의뢰를 한 게 농식품부거든요. 네. 근데 이 농식품부가 우수한 검역 탐지견을 대량 복제 생산하자라는 이 사업을 어디한테 맡겼냐? 황우석 박사의 정말 제1 수제자로 꼽히는 그래요. 이 수제자로 꼽히는 이병천 교수라고 서울대 수의대에 있었어요. 이 예. 이병천 교수한테 맡긴 거예요. 근데 이제 복제를 해가지고 이제 그 인천공항으로 보냈다가 얘를 다시 데리고 생식 관련된 실험을 하다가 애가 이렇게 된 거예요. 야, 아니 근데 메이는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람한테 이용만 이용만 당한 거네요. 맞습니다. 네. 정말 우리 주변에 복제견들이 이미 특별한 목적을 갖고 태어나서 사람한테 이용 혹은 활용만 되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진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조차 실험 동물로서 굉장히 그러니까요. 비참한 마지막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던 거죠. 네. 네. 아니, 그런데도 이제 사실 기술 자체는 뭐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네. 사실 우리가 동물 복제에 관해서 더 생각해 봐야 하는 까닭이 바로 그건데요. 앞서 우리 혜림 MC가 네네. 접했다는 그 기사 있잖아요. 네. 원숭이 아, 네네. 원숭이 복제 성공해서 2년 이상 건강하게 살고 있다. 근데 그 원숭이 있잖아요. 그 원숭이가 붉은 털 원숭이인데 인간 게놈하고 얼마나 일치하는지 아세요? 얼마나? 93%가 일치해요. 이야, 다윈이 이제 지금 무덤을 뚫고 나오겠네요. 맞아요. 야. 지금 다인이 무덤에서 벌떡 예. 일어날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진짜 7%만 하면은 사람도 복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거 너무 문과식 사고인가? 아니요. 맞고요. 이게 물론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네. 분명히 아주 가까워진 것만은 사실이다라는 네. 거예요. 물론 이 원숭이를 복제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성공 확률이 낮고 위험성이 크다라는 것은 전제되어 있지만 어쨌든 97% 성공했으면 100%가 안 돼라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질문하게 되는 거죠. 반려견 티코는 복제해서 나는 이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너무 기뻐요. 티코가 살아와서.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인간에 대해서 똑같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지금 벌써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 그 원숭이 복제를 성공한 건 이제 중국 연구진들인데요. 중국 연구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사실 너무 그렇게 그러지 말아라. 붉은 털 원숭이는 굉장히 널리 활용하는 실험 동물이다. 우리는 요거를 복제를 한 게 이제 질병 연구를 목적으로 한 거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이제 그 복제 원숭이를 이용해서 항우울제라든지 이런 약물 효능이라든지 안전성을 시험을 했다. 요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약물 효능 시험에 사용할 수 있는 유전적으로 균일한 원숭이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게 야. 정말 의미다라는 게 네. 중국 연구진의 설명이거든요. 이걸 들으면서도 마음 한켠이 되게 불편하지 않아요? 아니 제가 그 아까 반려견 티코 그 복제했던 업체에서 네네. 했던 말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네. 아이가 제품이 네. 건강하지 않으면
회수 후 반품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놓은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물건처럼. 네. 그리고 반품이 진행된 다음에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밝혀져 있지 않죠. 업체에서 밝히지 않았거든요.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우리 모두 마음속에 떠올리고 싶지 않은 장면들이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사실 진짜 물건을 뭐 이렇게 분해해서 부시는 것처럼 네. 할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잖아요. 사실. 맞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영국 왕립 동물 학대 방지 협회에서 이런 얘기를 내놓았어요. 영장류는 단순한 연구 도구가 아니라 지능과 감각이 있는 동물이다. 동물의 고통이 인간 환자가 받을 직접적인 이익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진짜 인간 복제가 이렇게까지 가까워졌다라는 생각은 못 해봤는데 그 전까지 좀 우리가 질문을 하고 또 답을 내야 하는 것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했던 그 주제가 되었던 티코 얘기로 좀 돌아가 보기로 하죠. 우리가 이제 익스플레인드를 통해서 그리고 또 위크엔드를 통해서도 몇 번 소개를 해드렸죠. 지금 이제 전 세계 각국의 동물 그 관련 법 체계 근간이 되는 대부분의 근간이 되는 그 이론이 그 피터 싱어의 쾌고 감수성 이론이잖아요. 네. 그 동물의 고통의 총량을 보았을 때라는 이제 그 전제로 시작하는 그 이론들 말이에요. 이게 분명 완벽하지도 않고 또 많은 반론이 있고 또 지금 이제 동물권을 연구하는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요거 완벽하지 않으니까 대안을 좀 논의하자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단 지금 법이 그 기준이니까 그걸 기준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인간의 감정과 복제 과정에서 대리견과 난자 공여견 그리고 이제 태어난 복제견 입장에서는 내가 아닌 다른 존재로서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티코로서. 예. 자, 이 모든 그 이제 삶의 무게 요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무거운가? 그 질문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감정을 굉장히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깨닫고 있는 요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 정말 동의합니다. 네. 그리고 인간이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그 기본 전제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된 것을 굉장히 환영하는데 근데 내가 아닌 존재의 삶의 무게를 무시하는 것은 내 감정을 존중하는 방법으로서 좋은 방법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드네요. 네. 좀 화제를 모았던 동물 복제 이슈와 관련해서 지금 어떤 논란이 있는지 또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좀 마련해야 하는 답변들은 무엇일지를 함께 생각해봤습니다. 북저널리즘 위크엔드는 북저널리즘 웹사이트와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도 위크엔드에서 만나요.